여러분, 2025년 12월 첫째 주에 바이오 기업 펩트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죠. 단 며칠 만에 투자자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게 만들었는데, 대체 이 급락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숫자 너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그 충격적인 하락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12월 첫째 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와, 이 표정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으로 그냥 주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첫날에 6.6% 빠지더니 다음날엔 무려 8.2% 가까이 폭락해버렸죠. 이런 연속적인 급락은요,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주 후반에 아주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이미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버린 뒤였죠. 아니,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유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폭락을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되돌려서 애초에 이 주가를 한 해 끝까지 밀어올렸던 그 엄청난 기대감의 정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중심엔 바로 글로벌 제약 공룡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있었죠. 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에는 바로 펩트론의 독점 기술, 스마트 대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 같은 거대 기업이 우리랑 같이 일해보자고 손을 내민 건요, 그냥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너희 기술 우리가 인정한다. 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고요.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들어가는 VIP 티켓을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게 장밋빛일 것 같던 이야기에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순조롭게 항해하던 배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것처럼 시장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지연 공시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여서 결과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좀 늦어질 것 같아요 하는 소식이 나온 거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투자자들은 2025년 12월이면 짜잔 하고 본계약이 나올 줄 알았단 말이죠. 일종의 결승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최대 2026년 10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건 안개가 자욱한 길로 갑자기 들어서 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단순히 늦어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대 24개월이라는 조항은 원래 계약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거래소에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공개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바이오 주식은 신뢰가 생명인데 말이죠. 자,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던지고 있을 때, 모두가 이거 완전 악재다라고 생각할 때 이 똑같은 소식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가 남들은 못 본 숨겨진 신호를 찾아낸 거죠. 이 애널리스트가 던진 질문이 정말 핵심을 꿰뚫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라일릴리 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시간이 곧 돈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대체 왜 기술 평가에 시간을 더 쓴다고 할까요?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건 명백한 호재다. 왜냐? 결과가 별로였으면 그냥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하고 끝냈을 거라는 거죠. 굳이 자기네들 시간과 돈을 더 들여서 검토를 이어간다는 건 그 안에 뭔가 엄청나게 유망한 걸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죠. 와, 정말 관점이 다르죠? 결국 우리는 지금 딱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원이라는 똑같은 팩트를 두고 시장은 공포로 반응했고 한 전문가는 이건 기회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투자자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이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재정 상태요. 펩트론은 빚보다 현금이 훨씬 많은 순현금만 1,000억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장 돈이 급해서 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부 투자 없이도 최소 2년은 거뜬히 버틸 체력이 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이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약도 늦어지고 공시도 투명하지 못했어. 신뢰를 잃었다고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늦어지는 건 그만큼 기술이 좋다는 증거고 회사는 돈도 많아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이건 시장의 과잉 반응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시장의 모든 관심은 이제 12월 8일 그 이후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펩트론은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오해받은 보석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부풀려진 기대감이었을까요? 앞으로 몇 달간 주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오 섹터 정몬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펩트론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셨죠. 2025년 12월 첫째 주,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을 텐데요. 이 격동의 한 주를 보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즉 12월 8일 이후의 주가 향방일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와, 정말 거대한 기대감이랑 또 차가운 우려가 정면으로 꽝 부딪힌 한 주였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린 걸 넘어서 펩트론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보는 두 개의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선 거죠.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주가 급락을 불렀던 그 뉴스의 실체부터 또 일라일릴리와의 계약을 넘어서는 펩트론의 근본적인 기술력 그리고 시장에 엇갈리는 분석들까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펩트론의 가치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아마 명확한 판단의 틀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의 급락이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이었을지 아니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어떤 중요한 위험 신호였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우선 지난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12월 1일하고 2일, 이틀에 걸쳐서 주가가 정말 무섭게 빠졌어요. 그 원인이 딱 하나, 바로 미국의 거대 제약사 일라일릴리와의 관계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거기였죠. 사실 펩트론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요. 그 일라일릴리하고 맺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이게 있었거든요. 그 펩트론이 가진 스마트 데포라는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이걸 릴리의 신약 후보 물질에 한번 적용해서 테스트해보는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에서는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딱 끝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비만 치료제 같은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본계약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들 그 기술 평가가 한 14개월 만인 2025년 12월 초에 끝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결과를 기다리던 바로 그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터져 나온 겁니다. 정확합니다. 시장에 충격을 준 발표가 사실상 두 단계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11월 28일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지였어요. 특정 펩타이드에 대한 생체 내, 그러니까 인비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인비보라는 게 뭐 시험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 모델 같은 실제 생명체 안에서 테스트를 해온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딱 나오면서 평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두 번째 공시였군요. 네, 12월 1일에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온 정정 공시가 결정타였습니다. 계약서상 기술 평가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14개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잠재적인 계약 종료 시점이 2026년 10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단어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했네요. 보내주신 데이터를 보니까 12월 1일에 마이너스 6.62%, 다음 날인 2일에는 무려 마이너스 8.19%가 빠졌어요. 와,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그냥 엄청나게 증발한 거죠. 주 후반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투자자들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공시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렸다는 건데 사실 이 기간 연장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건지 의견이 많이 갈리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똑같은 팩트를 두고 시장의 해석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먼저 비관론,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부터 살펴보죠. 이건 아주 직관적입니다. 기간 연장은 곧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니까요. 모두가 기다리던 본계약 체결 시점이 멀어지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혹시 기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우려를 키울 만한 다른 소식도 좀 있었고요. 네, 마침 펩트론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던 오송 제2공장 착공 승인 절차, 이것도 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랑 맞물리면서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아니, 릴리 계약도 그렇고 공장 증설도 그렇고 왜 자꾸 계획이 뒤로 밀리지? 하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릴리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정말 부정적인 신호이기만 할까요? 보통 뭔가 찜찜한 게 발견됐을 때 추가 검토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에 겁먹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 시각, 그러니까 낙관론을 펼치는 쪽의 논리를 들어보면 이게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일부 증권사 리포트나 전문가 분석을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거대 기업이 그것도 수십조 원짜리 블록버스계 신약에 적용할 기술을 검토하면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만큼 이 기술을 매우 진지하게 아주 깐깐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어설프게 검토하고 끝낼 거라면 추가 데이터 요청도 안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한 블로그 자료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놨더라고요.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런 보안 요청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절차로 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나중에 본계약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더 완벽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과정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 한쪽에서는 위험 신호라고 읽고 다른 쪽에서는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니 말입니다. 자, 그럼 릴리와의 계약 이슈는 잠시 옆에 두고 한 걸음 물러나서 보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펩트론이라는 기업 자체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펩트론 투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펩트론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대포는요, 단순히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신약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사제의 약효가 훨씬 더 길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인데요. 이걸 통해서 투약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사를 덜 맞아서 편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군요. 이건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매일 맞아야 했던 당뇨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은 물론이고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PT320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일라이릴이 하나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런데 기술력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바이오 기업은 이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펩트론의 또 다른 결정적인 강점, 바로 자체 생산 능력입니다. 펩트론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그러니까 GMP 인증을 받은 오송 바이오파크 공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개발부터 생산까지 해주는 CDMO 사업까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릴리와의 파트너십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펩트론이 릴리의 국내 완제품 생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는 거군요. 기술도 주고 생산까지 맡아서 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이걸 인텔에 비유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인텔이 컴퓨터를 직접 만들진 않지만 전 세계 PC에 인텔 인사이드 칩을 공급하잖아요. 스마트 대포 기술도 비슷합니다. 펩트론이 모든 신약을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의 신약에 스마트 대포 인사이드를 적용해서 그 약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산까지 직접 담당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는 훨씬 더 커지는 거고요.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당장 다음 주인 12월 8일 이후에 펩트론을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리스크와 기회,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할 텐데요. 전형적인 성장 바이오 기업이 가진 투자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신약 개발을 위한 막대한 연구개발비 때문에 영업손실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1,065억 원에 달하는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무 안정성은 아주 탄탄합니다. 적어도 단기간에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뜻이죠. 결국 현재 6조 원이 훌쩍 넘는 시가총액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스토리에 대한 가치 평가인 셈이군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감독이랑 배우, 시나리오만 보고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들립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단기적인 관점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단기적 관점, 그러니까 앞으로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극심한 변동성이 계속될 겁니다. 릴리와의 기술평가와 관련된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그야말로 이벤트 중심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뉴스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흐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의 전문가는 최근의 급락을 오히려 바닥에 나온 모습이라면서 바이오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에서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 이런 공격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과는 별개로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높은 초고위험 구간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중장기적인 주가의 방향은 결국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스마트 대포라는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되느냐, 바로 그 여부죠.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일라일 릴리와의 본계약 체결이 될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확력 게임이 될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비만 치료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때 펩트론이 GMP 인증 공장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한국 생산기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난주 펩트론의 주가 급락은 일라일 릴리와의 기술 평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의 높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간 연장이 거대 제약사의 깐깐한 검증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논란 속에서도 펩트론의 핵심 자산인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과 GMP 인증을 받은 자체 생산 능력이라는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이죠.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는 현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지점이 12월 8일 이후 시장을 지켜보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모든 논란은 일라일 릴리와의 계약이 언제 체결되느냐, 즉 시기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약효를 획기적으로 늘린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러한 숨가쁜 상황에서 펩트론에게 더 큰 본질적인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라일 릴리와의 파트너십 체결이 몇 개월 늦춰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름도 몰랐던 경쟁사가 펩트론의 기술보다 더 뛰어난 약물 지속 플랫폼 기술을 먼저 시장에 선보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펩트론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당신만의 기준이 될 겁니다.